자, 이번 동영상에서는 회전 운동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전 운동을 물리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회전 변수를 정의를 해야 됩니다. 이제 각 위치, 각 변이, 그리고 이어서 각 속도와 각 가속도를 이제 정의를 할 건데, 먼저 첫 번째로 각 위치는 뭐냐면 어떤 기준선으로부터 어떤 회전하는 축으로부터 r만큼 떨어진 지점이 이제 그 기준선으로부터 얼마 정도의 각도만큼 떨어져 있는지 그 위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보면 자, R만큼 떨어져 있는 위치가 S만큼 돌아가면 자, 우리는 S는 R 세타라고 쓸 수 있죠. 근데 우리는 구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세타. 이 세타가 기준선으로부터 얼마나 벗어나 있는 거죠. 따라서 세타는 R분의 S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차원을 잘 보면 S도 거리 차원, R도 거리 차원이기 때문에 이 세타라는 것은 무차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물리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단위를 부여를 합니다. 사실은 그냥 숫자예요, 숫자. 근데 단위를 부여해서 무차원의 단위인 라디안을 이제 부여를 하게 되죠. 라디안. 그래서 우리는 세타를 이제 사용할 때 라디안이라는 각도를 붙여줍니다. 그러면 한 바퀴를 돌게 되면 자 여기서 이렇게가 R이라는 위치에 떨어진 지점이 이렇게 한 바퀴 회전하게 되면 한 바퀴라는 표현을 1 revolution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한 바퀴를 돌게 되면 자, 우리가 세타가 몇 라디안인가를 보면 한 바퀴에 해당하는 거리, 요 거리는 둘레의 길이죠. 그러니까는 2파이 r입니다. 그리고 떨어진 거리는 r이니까 숫자가 얼마예요? 2파이라는 숫자를 가지게 되죠. 그러니까 6.28 정도. 하지만 단위를 라디안을 적어주죠. 됐습니까? 즉, 한 바퀴는 2파이 라디안에 해당하게 되더라. 됐습니까? 자, 각 위치는 이렇고, 각 변이는 각 위치가 변한 정도니까, 델타 세타, 각 변이는 나중 각 위치. 자, 이 A라는 위치에서 B라는 위치로 돌아갔다면, 각 변이는 요만큼의 각도 차이가 나죠. 각 위치의 차이가. 그래서 나중 각에서 처음 각도를 빼면 얘가 나타나니까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각속도는 뭐냐? 각속도는 자, 앞에서 본 것처럼 이제 뭐야? 각도가 얼마나 빨리 돌아가느냐. 즉, 위치가 변하는 빠르기예요. 따라서 어떤 시간 동안에 그 위치가 얼마만큼 변하느냐. 근데 이제 평균 각속도라는 건 어떤 시간 간격 동안에 각도가 얼마만큼 변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각 순간 각속도는 어떤 특정한 순간, 시간일 때에 뭐를 구하는 거예요? 시간일 때에 그 순간에 각도가 돌아가는 빠르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각 가속도는 자, 우리 뭐예요? 각 가속도잖아요. 그러니까 속도가 변하는 정도인데 어떤 속도? 각속도가 변하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1초 동안에 돌아가는 빠르기가 얼마나 변하는가. 평균적으로 어떤 특별한 시간 간격 동안 이거는 순간 각가속도인데 순간이라는 건 어떤 순간이죠. 따라서 d 오메가 dt 매우 짧은 시간 동안 얼마만큼 각속도가 변하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를 보면 자, 식을 오메가는 d세타 dt니까 d세타라는 걸 어떻게 쓸 수 있어요? 그쵸. 오메가 dt라고 쓸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자, 양변을 이제 우리가 적분을 하게 되면 이런 형태로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처음에 어떤 각 위치를 세타 i, 나중 각 위치를 세타 f라고 이야기를 하고 처음에 세타 i일 때 시간을 0으로 설정하고 t초 후에 각 위치를 세타 f라고 하면 이렇게 적을 수 있죠. 그럼 이 좌변은 어떻게 돼요? 세타 f 빼기 세타 i가 되고 우변의 경우가 조금 조심을 해야 되는데 자 오메가가 시간의 함수라면 시간에 따라 변하는 값이라면 이 오메가를 앞으로 뺄 수가 없어요. 그죠? 시간의 함수라면 이런 식으로 써야 되겠죠. 그래서 세타 나중 최종적인 세타 f는 처음 각 위치에다가 더하기 이런 식으로 적분한 값을 더해줘야 돼요. 근데 뭐면 이 오메가가 시간에 무관하게 일정한 값이라면 얘가 상수가 되겠죠. 따라서 어떤 경우에 뒤에서 하겠지만 각 가속도 등속도
등 각속도 운동을 할 때는 어떻게 오메가를 앞으로 뺄 수 있죠. 그 경우에는 세타 F가 뭐가 되냐면 세타 I 더하기 그냥 오메가 T가 되겠죠. 됐습니까? 세타 I 더하기 오메가 T가 되는 경우는 뭐라고요? 얘가 일정할 때. 됐어요? 자, 근데 됐습니까? 그 다음에 각 가속도는 자 이렇게 쓰는데 알파 dt는 d 오메가로 쓸 수 있죠. 왼쪽에 있는 가정하고 똑같은 식으로 하면 오메가 제로 다시 자 오메가 f 마이너스 오메가 i는 자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알파 dt라 쓸 수 있죠. 자 0에서부터 t까지 왼쪽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얘가 각 가속도가 시간에 따라 변한다면 오메가 f는 오메가 i 더하기 0에서 t에 알파 t dt로 남겨놔야 되지만 만약에 뭐면 등 각 가속도를 가지고 있다면 즉 시간에 따라서 각 가속도 알파가 변하지 않는다면 오메가 f는 오메가 i 더하기 알파 t로 쓸 수 있죠. 그리고 등 각가속도일 때는 어때요? 자 여기다가 오메가가 자 이게 어떤 특정한 시간 t일 때의 오메가죠. 얘가 시간 t일 때 오메가 t예요.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넣어주게 되면 세타 f 마이너스 세타 i는 뭐예요? 0에서 t까지 오메가 i 더하기 알파 t에 dt가 되죠. 근데 얘가 어떻게 돼요? 자 오메가 i는 결정된 값이니까 오메가 i t 더하기 알파가 일정하다면 2분의 1 알파 t 제곱이 되죠. 세타 f 마이너스 세타 i는 그래서 얘를 넘기면 나중 각 위치 세타 f라는 거는 처음 위치에다가 얘네들을 더해 준 것이 됩니다. 등 각가속도일 때만 그래요. 그래서 자 우리가 각가속도 일정한 어떤 강체의 경우에는 이런 식이 성립을 하는데 자 우리가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앞에서 했죠. 그럼 세 번째, 네 번째 사실은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굳이 할 필요 없이 우리가 병진 운동과 유사성을 생각하면 자 보면 회전 운동에서 세타는 병진 운동에서의 S하고 비슷하고 오메가는 각 속도 오메가는 속도 V하고 비슷하고 각 가속도 알파는 이제 가속도 A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식을 잘 보면 V 나중 속도 V는 처음 속도 더하기 AT 이런 식들을 우리가 등 가속도 운동에서 했어요. 근데 이때 V 대신에 오메가, A 대신에 알파, 그 다음에 X나 X나 S 대신에 세타를 쓰게 되면 맨 오른쪽의 식에서 병진 운동식에서 회전 운동식을 이제 쉽게 유추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쵸? 자, 요런 대응 관계가 있더라. 요거를 좀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러면 이제 회전 운동하고 병진 운동의 물리랑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자, 이 P점을 한번 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P점을 보게 되면 어느 특정한 순간 이제 이 O축에 대해서 이물체가 회전할 때, 요 P점은 요 회전 운동을 하는 곳의 어떤 접선 속도의 접선 방향이겠죠. 접선 방향으로의 속도를 가지게 됩니다. 그죠? R만큼 떨어진 이 P점은 순간적으로 V라는 속도를 가지고 있다고 해봐요. 자, 이 V는 그럼 어떻게 쓸 수가 있냐? V는 ds dt로 구할 수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 S는 R 세타라고 쓸 수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앞에서 각 위치할 때 S는 R 세타로 쓸 수 있어요. 근데 R이라는 거는 고정된 값이니까 R은 앞으로 빼고 세타만 남겨주면 d 세타 dt가 남죠. 근데 이게 뭐의 정의였어요? 어떤 특별한 순간의 각속도죠. 맞아요? 그래서 R에다가 오메가 값을 곱해준 값이 요 P점의 접선 방향 속도가 된다. 접선 방향 속도가 된다.
접선 방향의 속도가 된다라는 걸 명심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니까는 뭐냐면 어떤 회전 중심으로부터 r만큼 떨어진 지점이 오메가 각도로 회전하고 있다면 그 r에다가 회전하는 각속도만 곱하면 그 지점의 어떤 접선 속도 v를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이 r이 뒤에 가면 굉장히 중요해질 거예요. 오메가 회전 변수에다가 r을 곱하니까 접선 속도 v가 되더라. 자, 두 번째. 자, 우리는 가속도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우리가 그냥 만약에 어떤 물체가 회전함으로 인해서 축에 대해서 이렇게 등속 원운동 한다면 가속도는 뭐밖에 없어요? 중심 방향으로 구심 가속도밖에 없을 거예요. 자, 그래서 구심 가속도 AC는 R분의 V 제곱이라는 어떤 특별한 V를 가질 때 그 순간에 어떤 구심 가속도란 건 R분의 V 제곱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회전할 때 바로 앞에서 했죠. 회전할 때 회전하는 속도 V는 뭐였어요? R 오메가였죠. 바로 앞에서. 그럼 R 오메가를 넣으면 A는 R 오메가 제곱이 납니다. 구심가 속도는. 자, 그런데 뭐네요? 접선 방향으로의 어떤 가속도도 생길 수 있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일정한 속도로 도는 게 아니라 점점 빨라지면서 도는 경우에는 요 가속도를 가질 수도 있어요. 접선 방향으로. 그러면 자, 접선 방향 가속도라는 거는 접선 방향의 속도를 시간으로 미분해 주는 거죠. 근데 앞에서 접선 방향의 속도, 이렇게 회전하는 속도는 R 오메가라고 했잖아요. 근데 R은 일정하니까 빼고 이제 오메가만 미분하게 되니까 d 오메가 dt가 되죠. 근데 이게 정의상 뭐였어요? R 알파였죠. 즉 접선 방향으로의 속도라는 거는 각속도에다가 R을 곱해준 거고, 접선 방향으로의 가속도라는 거는 뭐예요? 각가속도에다가 또 R을 곱해준 거예요. 아까 앞에서 회전 변수에다가 R을 곱해주면 여기서 이제 접선 방향으로의 어떤 속도나 가속도가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구했죠. 근데 보면 이 두 개 방향이 수직이죠. 구심 가속도와 접선 방향. 그러니까 이 가속도의 크기를 구하라고 하면 대각선 방향이죠. 벡터적으로 대해주면. 그래서 이게 두 개가 수직이니까 제곱해서 더한 다음에 루트를 씌워주면 그 크기가 나오게 됩니다. 만약에 이 가속도의 방향을 구하라. 가속도의 방향을 구하라. 그래서 요 세타를 구하라고 한다면 탄젠트 세타가 AT분의 AR이 되겠죠. 만약에 등속 원운동이라면 AT가 0이겠죠? 그죠? AT가 등속 원운동이면 접선 방향의 속도는 바뀌지 않으니까 AT가 0일 거예요. 그러면 탄젠트 세타는 0분의 어떤 값이니까 어디로 가요? 무한대로 가게 되죠. 탄젠트 세타 무한대 값은 세타는 2분의 파이가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는 얘가 AT가 0일 때 얘는 세타가 2분의 파이라서 중심 방향, 즉 구심 가속도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알파가 0인 경우 그럼 R 오메가 제곱, 즉 얘만 남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회전 변수에다가 접선 방향으로의 속도는 오메가에다가 R을 곱해준 거. 그 다음에 이 접선 방향으로의 가속도는 그 회전 변수 각 가속도에다가 R을 곱해준 거. 이 R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죠? 자, 토크는 우리가 어떤 물체 질량 M을 가진 물체가 A라는 가속도로 움직이게끔 해주는 원인이 되는 것이 힘이라고 했죠. F. 근데 이 A라는 건 뭐예요? 속도를 변화시켜 주는 거죠. 속도. 빠르기와 방향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 원인이 되는 게 힘이더라. 그죠? 자, 그렇다면 회전 운동을 변화시켜 주는 원인은 뭐냐? 그거는 우리가 토크로 부르는데 사실은 벡터예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얘를 크기만 볼 겁니다. 토크는 우리는 어떤 R에다가 뭐예요? R의 수직인 힘 성분을 곱해주거나 또는 F에다가 이 F의 수직인 거리, 중심축으로부터
곱해주면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잘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내가 요 너트를 풀기 위해서, 자, 이 렌치를 가지고 이제 돌릴 거예요. 근데 힘을 이 방향으로 줬어요. 이 각도를 세타로 갑시다. 자, 이 R의 이 거리를 R이라고 하고, 그죠? 요거를 R의 연장선이죠. 그럼 이게 R 방향이겠죠? 화살표 방향?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 힘 성분 F를 두 성분 나눌 수 있어요. 요 R의 수직인 성분 F 사인 세타하고, 그 다음에 나란한 성분 F 코사인 세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요 F 코사인 세타는 얘를 이렇게 이 렌치, 기구 이름이 렌치인데, 렌치를 회전시킬 수 있나요? 없죠. 따라서 얘는 회전에는 기여하지 않습니다. 그럼 회전에 기여하는 힘은 요 수직인 성분밖에 없죠. 그래서 토크를 정의할 때 어떻게 해요? R에다가 요 R의 수직인 힘 성분 F 사인 세타를 곱해주면 된다. 또는 잘 보면 여러분들 F를 연장을 한번 해보세요. 아까 R을 연장했는데 F를 연장하면 자, 어떻게 돼요? 자, 이 F의 수직인 이 R의 길이 성분은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돼요? 자, 얘가 세타라면 얘가 세타니까 세타죠? R 사인 세타가 되죠. 길이가 R 사인 세타. 그러니까 F는 힘이 그대로고 여기에 R 중에 이 F의 수직인 거리, 연장선의 수직인 거리를 곱해줘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R 사인 세타에다가 F를 곱해줘도 큰 상관이 없더라. 됐어요? 이렇게 구합니다. 됐습니까? 이 세타는 요 연장선과의 세타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 그림을 한번 봅시다. 자, 이 그림에서 자, 토크를 한번 구해볼 건데 F1에 의한 토크는 자, 요게 자, 여기 연장선을 이렇게 그어보면 얘가 세타 1 요거를 R1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얘도 이렇게 그어보면 얘는 세타 2 얘를 R2라고 합시다. 그 임의로 요 시계 방향을 플러스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려는 경향을 마이너스로 합시다. 자, 그러면 자, F1이란 힘은 얘를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려고 하겠죠. 그랬을 때의 토크 F1에 의한 토크는 뭐냐면 R1 F1 사인 세타 1이죠. 그리고 F2에 의한 토크는 R2 F2 사인 세타 2죠. 맞아요. 그랬을 적에 여러분들 보면 얘는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려니까 마이너스죠. 토크도 마이너스인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전체 토크는 타우 i는 1부터 2까지죠. 그럼 두 개를 더하게 되면 마이너스 R1 F1 사인 세타 1이고 더하기 R2 F2 사인 세타 2예요. 그래서 이 값이 이 두 개를 더했더니 이 값이 만약에 이거는 이제 외부에서 주는 토크 알자 토크인데 얘가 알자 토크가 0보다 크면 즉 요 F2에 의한 토크가 F1의 R1 F1에 의한 토크보다 크면 이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겠죠. 즉 그래서 0보다 크면 얘가 즉 얘보다 크면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고 플러스니까 얘 앞에 있는 요 값이 이 값보다 크면 전체적으로 알자 토크의 방향이 마이너스죠. 그럼 처음에 마이너스는 반시계 방향이라고 했으니까 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게 되겠습니다. 됐죠? 알자 토크의 값에 따라서 회전이 시계 방향으로 일어날지 반시계 방향으로 일어날지가 결정이 됩니다. 자, 이제 알자 토크가 작용하는 강체의 경우를 한번 봅시다. 자, 우리 접선 방향의 힘은 이제 접선 방향의 힘을 구하기 위해서 접선 방향의 가속도가 필요하죠. 근데 자, 접선 방향의 힘이라는 거는 M이라는 물체가 자, 이런 원 궤도를 그릴 때 자, 꼭 원 궤도를 그릴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했을 때 힘을 준다면 얘는 이쪽 방향 힘을 주는 이 접선 방향에 힘을 준다고 했을 때 접선 방향으로의 가속도를 가지게 되죠. 맞습니까? 근데 우리가 회전 운동을 할 때에 어떻다 했어요? 자, 접선 방향의 가속도라는 거는 R 알파. 자, 알파에다가 R 곱한다고 얘기했죠. AT 대신에
R 알파를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얘에 걸리는 토크는 이 O점에 대해서, 자, 이 O점에 대해서 토크는 요게 R이라면 R과 R에 수직인 힘을 곱한 거죠. 그게 토크예요. 이거밖에 없다고 합시다. R자임이. 그럼 R에다가 요 FT 합력을 곱한 거죠. 근데 얘가 뭐냐면 얘를 여기다 넣으면 M R 알파가 돼요. 그죠? 그래서 R 놔두고 FT 대신에 M 알파 MR 알파를 넣으면 MR 제곱 알파가 되죠. 그래서 요거를 뭐로 두면 I라는 걸로 정의하면 R자 토크는 I 알파와 같다. 그러면 우리가 F는 R자 힘은 M이라는 물체를 A라는 가속도로 이제 가속시킨다라고 보면 토크라는 거는 어떤 I라는 물리량을 가진 어떤 물체를 알파라는 각 가속도로 가속시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입자가 하나일 때는 단순히 그냥 m, r 제곱을 하면 되는데 우리 여러 개일 때는 그거를 입자가 i부터 n개까지라면 다 입자계에서는 다 각각을 계산해 다 더해줘야 되고 만약에 연속적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어떤 축에 대해서 저번에 했던 것처럼 얘를 n개 조각으로 나눠 갖고 각각을 델타 mi라는 질량을 가지고 이 ri 거리에 있는 것처럼 여기고 각각 다 더한 다음에 델타 m을 0으로 보내면 아주 잘게 쪼개면 요 ri 거리가 정확하게 결정이 되니까 우리 앞에 질량 중심에서 했던 것처럼 이제 연속 질량 부포를 가진 놈은 자 얘를 리미트 취하면 r 제곱 dm 자 mr 제곱인데 아주 작게 잡은 놈을 갖고 다 더해준 거죠. 그래서 정의니까 요거는 기억을 하세요. 일단 기억을 좀 해두도록 합니다. 그리고 얘는 각각을 다 계산해서 더하면 된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자, 회전 간성을 구해보자. 어떤 축이 있어요. 이렇게 축이 있고 얘를 회전을 시킨다고 합시다. 회전을 시켜요. 그럼 이거를 얘가 1m, 얘가 2m, 얘가 또 뭐 2m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회전간성은 이 축에 대한 회전간성을 보면 회전간성의 어떤 정의가 뭐냐면 자 i는 입자가 여러 개일 때는 어떻게 해요? i는 1부터 지금 3개가 있죠? 자, 1번 입자, 2번 입자, 3번 입자로 이름 붙일게요. 그러면 mi, ri의 제곱이니까 자, 첫 번째 입자는 m이 얼마예요? 2. 그 다음에 r은 1m니까 1의 제곱 더하기 하나 있죠? 두 번째 입자는 뭐예요? m이 얼마? 3 곱하기 r이 얼마만큼 떨어졌어요? 2의 제곱 더하기 세 번째 입자는 자, 이 축으로부터 4m 떨어졌죠? 그리고 질량은 1이야. 1 곱하기 4의 제곱 r 제곱 거리 그죠? 원점으로부터 거리 4 해주면 다 계산하면 얼마예요? 2 얘가 2고 그죠? 얘가 4, 3, 12고 얘가 16입니다. 그죠? 그럼 다 하면 i는 30 단위는 킬로그램 미터 제곱이죠. 얘 킬로그램 얘가 미터인데 제곱이니까 미터 제곱이 i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연속 질량 분포에 의한 거예요. 연속 질량 분포에 의한 회전 간성을 한번 구해보자. 자, 얘가 전체 길이가 L이 있고 중심이니까 얘가 2분의 L. 그죠? 얘도 2분의 L입니다. X축이라고 할게요. 얘를 X축. 자, 그러면 정의에 따라서 연속일 때는 어떻게 돼요? R제곱 DM인데 여기는 X축으로 쓰니까 X제곱 DM이 되겠죠. 근데 X는 마이너스 2분의 1로부터 얘가 0인 점 플러스로 잡으면 2분의 1이 되겠죠. 맞습니까? 네. 자, 그러면 얘는 자, DM이라는 거는 람다 dx로 쓸 수 있어요. 람다는 균이라는 물체라고 하면 지금 균이라다는 말을 안 썼는데 전체 길이 m분의 l분의 m이 람다가 되고
dx가 되죠. 그럼 여기다가 넣어주겠습니다. 근데 얘는 자, 요거에 대한 이게 회전 간성이라는 건 얼마나 회전을 시키기 어려운가예요. 우리가 f는 m에 의해서 m이 클수록 가속시키기 힘든 것처럼 알자 타우는 그러니까 토크는 I 알파처럼 얘가 크면 클수록 회전시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점점 빠르게 회전시키기가. 그렇다면 얘가 양쪽에 있다는 말은 하나를 다 구한 다음에 두 배를 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2, 0에서부터 2분의 L까지 그런 게 두 개 있으니까 두 배로도 힘들겠죠. X제곱이니까 X제곱 그 다음에 L분의 M의 dx죠. 자, 그러면 2 곱하기 L분의 M에다가 3분의 1 X 삼성이죠. 3분의 1 X 삼성인데 X 대신에 2분의 L이니까 3승 빼기 0인데 자 해보면 어떻게 나와요? 얘가 어떻게 되죠? 8, 24, 12분의 1 L, M, L 삼성이니까 12분의 1 ML 제곱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막대와 물체 회전 간성을 이제 막대하고 물체가 이제 연결된 경우 그럴 때는 단순히 어떻게 돼요? I라는 거는 막대 회전 간성하고 더하기 I의 물체 회전 간성을 각각 구해서 더하면 돼요. 자, 그러면 아까 얘가 길이가 전체 L이라면 L이고 얘가 2분의 1L이라면 각각 자 얘가 그리고 질량이 스몰 m이고 전체 막대가 m이라고 합시다. 그냥 그러면 자 i라는 거는 12분의 1 ml 제곱 더하기 얘는 크기를 무시할 수 있다고 치고 m에다가 l이 2분의 l 제곱이죠. 중심축으로부터 거리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각각 더하는 거예요. 기여분을. 자, 평행축 정리는 뭐냐면 증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증명은 자 많은 책들에 있는데 지금 이 동영상에서는 생략을 할 거예요. 자, 근데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말 그대로 평행축이에요. 자, 어떤 우리가 질량 중심에 대해서 우리가 회전시켰을 때 회전 간성을 알고 있다면 자, 그 축하고 그 질량 중심을 통과하는 축하고 이와 같은 축하고 나란하면서 질량 중심을 질량 중심에 대해 통과하는 축에 대해 나란한 축에 대해 이제 회전을 시켰다고 해보면 자 먼저 이 축에 대해서 이렇게 회전을 시키게 되면 먼저 질량 중심에 대한 회전 간성을 이제 회전 간성에다가 이 점을 이 축을 이 나란한 이 질량 중심을 통과하는 이 축을 중심으로 회전시켰을 때 회전 간성에다가 이 축에 대해서 새로운 우리가 지금 실제로 돌리는 이 축을 기준으로 했을 때 모든 질량 여기 전체가 m이라고 하면 이 물체의 질량 m이라고 하면 모든 질량이 여기 한 점에 질량 중심에 모여 있다고 생각했을 때 요 거리 있죠. 요 거리만큼 떨어져 있다 축으로부터 그러면 뭐예요? 질량 중심에 대한 회전 간성 더하기 모든 질량은 질량 중심에 모여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질량을 가진 물체가 요 축에 대해서 해당하는 점입자처럼 회전시켰을 때의 어떤 회전 간성을 더한 거다. 그럼 자 쉽게 생각해서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아까 요 가운데 질량 중심에 대해서 회전시켰을 때의 회전 간성을 아까 구했죠. ICM은 얼마예요? 자, 아까 12분의 1 ml 제곱이었어요. 그죠? 더하기 그 다음에 전체 질량에다가 전체 질량 여기에 질량 중심에 다 모여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게 2분의 1 L이죠. 그럼 이 축에 이제 우리 실제로 진짜 돌리는 이 축에 대해서 이 질량 중심에 질량이 다 모여있는 입자라고 생각하고 회전 간성을 구하면 M 곱하기 D 아까 여기서 D에 해당하는 게 2분의 L이죠. 2분의 1 L의 제곱입니다. 그러면 4분의 1 ML의
제곱이 되죠. 그럼 계산해보면 3분의 1 ml 제곱이 요 축에 대한 회전 간성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이건 이제 그 다음에 추가적인 문제들은 우리 문제를 보면서 볼 거고, 자, 이제 수직축 정리는 언제 쓸 수 있는 거냐면, 얘는 납작한 물체에 대해서 쓸 수 있습니다. 납작한 물체. 자, 그럼 잘 보면, 자, 우리가, 자, 이 Z축을 중심으로 회전을 시켰을 때에, 자, 어떤, 작은 질량, DM이 있다고 합시다. 그죠? 그러면 IZ는 우리가, R제곱 DM이죠. R제곱. 이 떨어진 거리가 R이라고 하면. 그죠? 근데, 요 R이라는 거리가 X제곱 더하기 Y제곱에 R제곱을 한 거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인 거죠. 그래서 R제곱 대신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넣으면 각각 분리할 수 있는데 X제곱 DM은 뭐냐면 X제곱 DM은 자 X제곱 DM 이 X제곱 DM이죠. 여기 물체가 있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푸는 거죠. 그거는 뭐예요? Y축을 중심으로 회전했을 때 회전관성이고 Y제곱 DM은 X축을 중심으로 회전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회전됐을 때 거리가 Y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회전시켰을 때 그래서 Y제곱 DM이 됩니다. 이거 모르면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질문하세요. 이거는 X축에 대한 회전관성이에요. 자, 그러면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 요 어떤 판이 있는데 자, 요 Z축을 기준으로 한 회전관성 IZ가 I라고 합시다. 근데 이 I는 자, 이거에 대해 납작한 면에 같은 면에 있는 요 두 개에 대해서 두 개에 대한 회전관성을 두 개 더한 거죠. 근데 얘가 1이라면 이 X축을 기준으로 회전한 거랑 Y축을 기준으로 회전한 거랑 똑같죠? 그러면 만약에 X축을 기준으로 회전했을 때 회전관성을 구하라고 하면 이렇게 되겠죠. 왜냐면 IX하고 IY 같으니까. 그럼 IX는 뭐가 돼요? 2분의 1 IZ, 즉 2분의 1 I가 되겠습니다. 납작한 물건에 대해서 얘를 적용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회전 관성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증명하는 것들은 생략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굳이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굳이 다루지 않겠어요. 근데 만약 시험 문제 낸다면 요 값들을 줄 겁니다. 이런 값들 지금 나와 있죠. 여러 가지 회전 관성 1과 2에 있는 이런 값들은 주어질 거예요. 근데 다만 뭐는 막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기억을 하고 있고 요 4개 정도는 기억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앞에 있는 것들 요런 것도 뭐 사실은 그냥 보면 알 수는 있지만 굳이 기억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그냥 요 막대 12분의 1 ml 제곱하고 3분의 1 ml 제곱 그 다음에 속이 찬 구 같은 경우는 5분의 2 mr 제곱이라는 이 3개 정도는 기억을 해두도록 합니다. 알겠죠? 뭐 더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은 속이 비어있는 껍질 같은 경우는 반지름 R인 껍질 같은 경우는 질량 중심에 대해서 회전관성이 3분의 2 mr 제곱까지 기억을 해두면 좋겠죠. 자, 어쨌든 근데 뭐 우리가 이거 계산하는 건 지금 뭐 앞에서 원리만 알아봤고 큰 관심사는 아닙니다. 자, 그러면 어떤 연속 질량 분포를 가진 놈에 이제 우리가 뭐를 볼 거냐면 이제 회전 운동 에너지 이 축에 대해서 어떤 물체가 회전할 때 이것도 회전도 결국 운동이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를 가지게 될 거예요. 자, 이 연속적으로 꽉 차 있는 이런 연속적으로 이렇게 꽉 차 있는 어떤 물체가 있는데 이 물체 임의의 어떤 한 지점에 한 지점을 한번 보려고 해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회전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점은 이렇게 회전할 거야. 그죠? 그랬을 때 이 MI의 질량 아주 작은 mi의 질량 i번째 어떤 질량을 mi라고 한다면 접선 방향으로 vi가 갈 겁니다. 그죠? 자, 오메가 이 강체에서는 이 모든 지점이 해당하면 모든 지점의 각속도가 다 오메가로서 동일합니다. 얘가 회전을 오메가로 이 물체를 오메가로 돌려주면 모든 지점의 각속도가 입자의 각속도가 다 오메가로 같아요. 물론 속도는 다릅니다. 왜냐? 회전하는 속도는 다른 게 오메가에다가 요
그 중심축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곱해야 뭐라고 했어요? 그 접선 방향 속도가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VI는 RI에다가 오메가를 곱한 값일 거예요. 그래서 이 MI의 질량을 가지는 여기 있는 아주 작은 입자의 운동 에너지, I번째 입자의 운동 에너지 구하라고 하면 2분의 1에다가 질량 MI에다가 I번째 입자의 접선 방향 속도, 움직이는 속도를 곱해주면 되죠. 근데 얘가 뭐라고 그랬어요? I번째 입자. 근데 입자가 I에게부터 몇 개까지 있는 거예요? N개까지. 만약에 무수히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I번째부터 N번째까지를 다 더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얘를 넣어주면 얘를 여기다 넣어주면 이렇게 쓸 수 있죠. 근데 VI는 I번째 입자의 어떤 속력이라는 거는 I번째 입자의 축으로부터의 거리에다가 회전각수는 다 똑같이 오메가라고 했으니까 오메가를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VI 제곱 대신에 RI 제곱 오메가 제곱이 나오죠. 근데 잘 보면 얘가 뭐라고요? 얘가 앞에서 다루었던 다입자계의 회전 간성 I였죠. 연속된 물체면 얘가 어떻게 돼요? 연속된 물체면 얘가 적분 형태로 바뀌게 되겠죠. 어쨌든 간에 어떤 입자의 회전 운동 에너지라는 거, 어떤 고정된 축에 대한 회전 운동 에너지라는 거는 그 축에 대한 회전 간성에다가 그 축에 대해서 회전하는 각속도의 제곱을 곱한 값이 되겠다. 즉 회전축에 대한 회전 간성에다가 그 회전축에 대해서 돌아가는 각속도를 제곱을 곱해가지고 2분의 1로 해주면 되겠죠. 근데 잘 살펴보면 우리가 토크는 I알파였고 F는 MA였죠. 그래서 보면 I가 M에 해당하고 알파가 A에 해당하는 것처럼 유사하게 쓸 수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병진 운동 에너지 K는 2분의 1 mv 제곱이었는데 회전 운동 에너지 같은 경우는 2분의 1 그리고 m 대신에 아까 I 쓰고 v 대신에 오메가를 쓰게 되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그 방식은 이런 방식 때문에 그렇다라는 걸 기억을 해두면 되겠고요. 자, 그렇다면 문제를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축에 대한 회전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I 오메가 제곱이라고 그랬죠. 자, 이와 같이 질량 중심을 통과하는 어떤 축에 대해서 이런 속이 찬 구를 회전시킨다고 오메가의 속도로 회전시킨다. 그러면 K 운동 에너지는 얼마냐? 2분의 1 I는 얼마예요? 회전 간성 축에 대한 질량 중심을 통과하는 축에 대한 회전 간성이 5분의 2 mr 제곱 곱하기 오메가의 제곱이죠. 얘처럼 i가 5분의 2 mr 제곱 오메가 제곱 했죠? 그러면 뭐예요? 얘가 5분의 1 mr 제곱 오메가 제곱이 얘가 가지는 회전 운동 에너지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중심축이 아니라 어떤 중심축으로부터 r만큼 떨어진 한쪽 접하는 요 선을 중심으로 이제 회전시킨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제 회전 간성이 바뀔 겁니다. 원래 질량 중심에 대한 회전 간성 ICM은 5분의 2 mr 제곱이죠. 근데 앞에서 평행축 정리해서 배운 것처럼 요 축의 나란한 요 축에 대한 회전 간성은 I는 ICM에다가 더하기 모든 질량이 질량 중심에 모여있다 생각하고 이 축을 질량 중심에 모여있는 입자처럼 생각하고 이 축에 대해서 그 입자가 회전했을 때 회전 간성을 구한다면 mr 제곱이겠죠. 그러면 새로운 회전 간성은 5분의 7 mr 제곱입니다. 됐죠? 그러면 운동 에너지 kr은 2분의 1 i가 얼마예요? 5분의 7 mr 제곱 곱하기 오메가 제곱이 되죠. 그러면 10분의 7 mr 제곱 오메가 제곱이 이 축을 기준으로 회전했을 때의 운동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비교해 보기 바랍니다. 어쨌든 뭐예요? 이제 i를 구하고 돌아가는 그 축에 대해서
도랑 각속도를 알면 이렇게 운동 에너지를 알 수가 있다. 회전 운동 에너지를 알 수가 있다. 자, 회전 운동의 일과 에너지.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어떤 O라는 축을 중심으로 R만큼 떨어진 P점에다가 F란 힘을 파이라는 각도로 이제 주게 되면 우리가 이제 보면 한 일을 한번 구해 봅시다. dW는 F란 힘으로 얘가 돌아가면 ds만큼 돌려줬다고 해봐요. 그러면 F 곱하기 이동거리, 힘 곱하기 이동거리가 한 1이 되죠. 근데 잘 보면 FDS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F의 ds 방향 성분은 사인 성분이죠. F 사인 파이고, 그리고 요 ds라는 거리는 r 곱하기 d세타죠. 그러니까는 r d세타. 이 두 개, F 사인 파이하고 ds는 90도니까 그냥 F 사인 파이에다가 ds인데 ds가 r d세타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잘 보면 r F 사인 파이가 토크죠. 그러니까 토크에다가 d세타 해준 거죠. 이것도 똑같이 유사성이 dw는 f ds인데 회전에서는 f에 해당하는 게 타우처럼 쓸 수 있고 s에 해당하는 거를 d세타처럼 쓸 수 있죠. 그러니까는 dw는 타우 d세타 이렇게 쓸 수 있고, 일정할 때는 얘를 빼가지고 적분했을 때 처음에는 0이었고 w만큼의 일을 했다면, 자, w는 세타가 세타 i에서 세타 f라면 토크가 일정할 때는 그냥 빼주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어떤 축에 대한 회전 운동 에너지 변화라는 거는 자,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자, 보면 우리가 w는 일 에너지 정리해서 w는 2분의 1 mv 나중속도 제곱 빼기 2분의 1 mv i의 제곱에서 이게 운동 에너지 변화였죠. 근데 i를 회전 운동에서 질량을 i로 바꾸고 속도를 각속도로 바꿔가지고 뭐예요? 표현을 해보면 w는 2분의 1 i 오메가 f의 제곱 빼기 2분의 1 i 오메가 i의 제곱이라는 형태로 써서 해준 일이 회전 운동 에너지의 변화로 나타난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일률은 FV가 일률이었죠. P가 병진 운동에서. 근데 똑같이 타우 오메가로 해주면 인류를 구할 수가 있더라. 그 이유는 dw를 앞에서 타우 d세타를 쓸 수 있는데, 타우는 이제 일정하다고 하면 그 순간에 d세타 dt가 오메가니까 타우 오메가가 되겠습니다. 자, 자세한 정당화는 이 부분을 봐야 되는데 굳이 이 부분을 보지 않아도 이제 이걸 어떤 유사성을 이용해서 이해를 해도 큰 무리는 없겠습니다. 자, 이제 굴림 운동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할 거는 강체 굴림 운동인데, 굴림 운동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 바퀴 같은 것들이 굴러갈 때 이 부분이 미끄러지지 않고 나아간다는 거예요. 찍찍 미끄러지는 게 아니라 그냥 얘를 떠받쳐주면 미끄러짐 없이 앞으로 쭉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 보세요. 이 P점이 이렇게 한 바퀴 구르게 되면 요 거리 있죠. 요 거리하고 요 거리가 같아집니다. 왜냐면 잘 보세요. 한 바퀴 쭉 구르면 이 부분이 이렇게 쭉 굴러가면서 자, 이렇게 들리는 부분 있죠. 들리는 부분 요렇게 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길이하고 요 부분, 지금 이 표시한 요 부분 있죠. 요 부분하고 회전한 부분하고 들린 부분 있죠. 요 부분하고 요 길이하고 같아져요. 즉 세타만큼 바퀴가 회전을 하게 되면 세타만큼에 해당하는 요 바깥 호의 길이하고 요 길이 땅에 접촉된 면적하고 같습니다. 됐어요? 그러면 자, 요 S라는 거리는 뭐의 거리와 같냐면
요 바퀴의 중심 있죠. 질량 중심. 질량 중심 이동한 거리하고 똑같죠. 그죠? 그러니까 맞습니까? 그러니까 S라는 거는 질량 중심 이동한 거리예요. 그죠? 그럼 질량 중심 속도라는 거는 밑에서 보듯이 ds, dt를 해주면 되죠. 근데 요 S는 요 S하고 같으니까 R 세타에 해당하는 거죠. 반지름이 R이라면. 그래서 S 대신에 R 세타를 넣으면 R을 일정하니까 R d 세타 dt가 되죠. 그래서 R d 오메가가 됩니다. 즉 그냥 미끄러지지 않고 튀지 않고 그냥 굴러가는 경우에는 반지름에다가 회전하는 어떤 각속도를 곱해줬을 때 그게 곧 질량 중심의 속도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 구분을 해야 될 건 뭐냐면 여러분들, 자, 우리가 회전 운동에서 이렇게 했을 때 얘가 단순히 이렇게 회전할 경우에 요 오메가로 회전할 경우에 요 지점에 끝점 있죠. 여기 R이고 이 지점에 어떤 돌아가는 요 속도를 V라고 하면 이 지점의 속도가 항상 V라는 거는 R 오메가로 표현이 됐죠. 이건 이 바깥에 있는 접선 속도예요. 근데 굴름 운동에서는 R 오메가가 뭐하고 같다고요? 질량 중심의 속도와 항상 같다라는 거예요. 질량 중심의 속도. 자, 그러면 또 얘를 한 번 더 미분해주면 질량 중심의 가속도라는 거는 항상 뭐예요? R에다가 알파, 가속도 변하는 정도를 곱해준 거하고 같은 거죠. 왜?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ACM이라는 건, 질량 중심의 가속도라는 거는 dVCM dt인데, dVCM R 오메가니까 R에 d 오메가 dt가 되는데 얘가 알파였죠. R 알파. 그죠? 그래서 요거를 기억해. 근데 이것도 뭐의 가속도예요? 얘가 접선 가속도일 때도 R 알파였지만 지금 구름 운동에서는 R 알파가 중심 방향에 중심이 이동하는 가속도라는 거죠. 됐습니까? 이게 구름 운동의 조건이에요. 구름 운동의 조건은 문제를 볼 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VCM은 R 오메가, ACM은 R 알파. 구름 운동일 때 질량 중심의 속도와 가속도는 각각 이렇게 표현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문제 풀 때 엄청나게 많이 이용됩니다. 이 조건은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럼 우리는 굴림 운동을 어떻게 분석을 한번 해볼 거냐? 굴림 운동을 분석할 건데, 굴림 운동은 두 가지 관점에서 분석할 수 있어요. 자, 지금 그림에 보는 것처럼, 자, 이 회전 운동, 순수 회전 운동하고, 이제 순수 병진 운동. 그러니까 얘가 앞으로 나아가면서 나아가는 축에 대해서 또 회전을 하는 거예요. 다시 뭐라고요? 자, 얘가 순수한 운동, 그러니까 얘 바퀴라는 건 앞으로 나아가면서 그 중심에 대해서 바퀴가 도는 거죠. 앞으로 나아가는데 그 중심에 대해서 도는 거예요. 나아가는데 중심에 대해서 돌아. 이 두 개를 동시에 효과가 나타나죠. 그러면 구름 운동이니까 자, 얘가 중심에 대해서 오메가의 각도로 회전을 한다면 요쯤은 접선 속도죠. 접선 속도는 뭐라고 했어요? 이 부분이 접선 속도니까 얘가 이 반지름이 R이라고 하면 접선 속도는 항상 R 오메가라고 했죠. 얘도 V는 R 오메가예요. 방향이 얘는 뒤쪽, 얘는 앞쪽이라고 합시다. 그죠? 그리고 얘는 구름 운동할 때 질량 중심의 속도는 R 오메가. 여기도 전체적으로 회전하지 않고 쭉 이동하는 걸 보는 거죠. 그러면 잘 보면 이 두 개 동시를 하니까 위에 부분은 얘가 병진 운동하는 속도에다가 R 오메가에다가 거기에 병진 속도 V R 오메가로 움직이면서 거기에 대해서 또 회전을 하니까 R 오메가 더하기 R 오메가 되겠죠. 그래서 위에는 질량 중심의 속도의 2배가 되고 질량 중심이 되고 밑에는 앞으로 R 오메가로 가는데 얘가 뒤로 또 R 오메가로 회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점은 이동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미끄러지지 않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는 바닥 부분은 속도가 0이에요. 그래서 구름 운동일 때는 자 뭐예요? 바닥 부분, 중심 부분, 끝 부분 있을 때 얘가 마치 뭐예요? 0 정지한 것처럼 보이고 VCM이라면 위에는 2배가 된다. 그래서 바퀴살을 보면 얘는 선명하죠. 좀 희미하고 아예 보이지 않죠. 이 부분이 가장 빠르다는 거예요. 빨라서 안 보이는 겁니다.
됐습니까? 또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경우는 이 바퀴의 운동 에너지라는 거는 질량 중심의 운동 에너지에다가 질량 중심에 대한 회전 운동 에너지를 더하는 겁니다. 각각 따로 했죠. 자, 회전하는 회전 운동 에너지, 얘와 같이 회전 운동 에너지, 그다음에 얘 운동 에너지를 더하는 거죠. 자, 그러면 질량 중심 운동 에너지라는 거는 2분의 1 곱하기 이 바퀴의 질량이 m이라면 전체 질량이 m이라면 m에다가 얘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가요? VCM으로 가죠. VCM 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KR 회전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질량 중심을 기준으로 회전하는 것처럼 취급했죠. 여기서 그러니까 질량 중심에 대한 회전 운동 에너지가 됩니다. 그죠?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고 VCM이라는 게 2분의 1 M의 뭐예요? VCM이 R 오메가니까 R 제곱 오메가 제곱 이렇게 표현하고 2분의 1 ICM의 오메가 제곱이 되면 되죠. 됐습니까? 요게 질량 중심에 대한 회전 운동 에너지. 얘가 질량 중심의 뭐예요? 병진 운동 에너지예요. 병진 운동 에너지 더하기 회전 운동 에너지입니다. 이게 분석하는 하나가지 방법이고, 다른 한 가지 이제 방법은 자, 얘를 순수 이제 회전 운동으로 분석하는 거예요. 순수 회전 운동으로. 자, 무슨 말이냐면 아까 여기 돌 때 이 지점이 마치 축인 것처럼 이 지점을 기준으로 이 바퀴가 그냥 돌아가는 것처럼 이게 축으로 해서 얘가 그냥 얘를 축으로 해서 그냥 도는 회전 운동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회전 운동만으로 여기니까 운동 에너지는 건 회전 운동 에너지밖에 없죠. 근데 이번에는 질량 중심이 축이 아니라 요 점이 축이에요. 그러면 이 점을 축으로 했을 때 회전 간성에다가 도는 회전 각속도 오메가 제곱을 해주는 거죠. 근데 앞에서 배웠다시피 평행축 정리를 쓰면 I라는 거는 ICM 질량 중심의 회전 간성 더하기 요 축에 대해서 모든 질량이 여기에 모여 있다고 치면 어떻게 돼요? M R 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오메가 제곱을 해주면 2분의 1 ICM 오메가 제곱 더하기 2분의 1 M R 오메가 제곱이잖아요. 근데 이게 뭐예요? 이게 질량 중심에 대한 회전 운동 에너지. 얘는 R 오메가 제곱인데 얘가 뭐예요? R 오메가 VCM이니까 얘가 2분의 1 VCM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질량 중심이 아니라 병진 운동 에너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대주죠. 그러면 결과를 한번 보세요. 결과를 두 개 대줘. 결과를 보면 2분의 ICM 오메가 제곱 더하기 2분의 1 MVCM의 제곱. 앞에 보면 얘도 2분의 1 ICM 오메가 제곱 또는 2분의 1 MVCM의 제곱. 똑같죠? 결과는 어차피 똑같이 나와야 됩니다. 어떻게 분석하든지 간에. 자, 일단 뒤에 부분에 이제 우리가 각 운동량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각 운동량에 대한 내용은 수업 시간에 일단 뭐 칠판 강의를 통해서 하거나 나중에 따로 짧은 동영상을 통해서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동영상이 매우 길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최대한 어렵다고 해서 상세하게 조금 하나하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이제 강의에 넣었는데 좀 자기가 아는 부분인 경우에는 이제 스킵해서 넘어가는 방식으로 해서 시간을 줄여도 좋고 여유가 된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도 괜찮겠습니다. 그리고 이 동영상이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은 이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을 체크해 와서 수업 시간에 함께 논의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공식을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을 보고 나면 주요 공식들을 빈 종이에 대고 한번 정리를 해서 숙지할 수 있도록 스스로 숙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